26살 새댁입니다. 3살 연상의 신랑과 올해 5월 딴따따 했습죠. 정말 답답한 마음에 친구, 가족에게도 하지 못한 고민을 여기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전 일을 합니다. 9시 출근해서 9시에 마치는 사무적 일을 합니다. 주 5일이고요. 신랑은 8시 출근해 6시 퇴근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제가 저녁을 못 차려주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 저의 직업 특성을 다 알고 결혼했고요. 그런 미안한 마음에 점심 도시락을 싸달라는 말에 싸줍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요. 결혼 전 아침밥도 겨우 먹고 출근할 정도로 잠이 많은 저이지만 결혼 후로 바꾸자는 마음이 컸고 그리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남자가 할 일은 한계가 있고 도시락 반찬, 국, 빨래라든가 소소한 집안일은 제가 다 합니다. 처음엔 퇴근 후 반찬 몇 가지 하면 12시가 넘더군요. 저의 생활이 없었고 여유가 되는 주말에 음악을 들으며 TV를 보던지 책을 본다면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점점 요령을 터득해 지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30분, 시댁은 15분 거리입니다.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 시댁은 한 주에 한 번꼴로 갑니다. 시어머님은 한 주라도 주말에 일이 있어 못 가 평일에라도 안 가거나 뜸하다 싶으시면 전화를 하셔서 무슨 핑곗거리를 만드셔서라도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친정 엄마는 맞벌이해서 네가 피곤하다. 우리 집은 신경 쓰지 말고 시댁이나 잘해라 하셔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주말에 시댁에 안 가면 하루라도 너무 피곤해 더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쉬려고 하면 남편 또한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친정 가자는 말은 안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혼자 밥을 먹다가 국 떠서 먹으면서 국자의 손이 아주 약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까지도 아닌 물집, 반경 1cm 정도의 큰 물집.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곤 역정을 내시며 제가 있는 자리에서 혼자 밥해 먹다가 손이나 대고 하라고 장가 보낸 줄 아나? 하십니다.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럼 저는 밥만 하라고 시집 왔나 싶기도 하고 또 빨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흰 빨래, 짙은 외투류 따로 세탁한다고 하니 와이셔츠는 손빨래 해야지 하십니다. 저희 신랑 와이셔츠 하루에 한 개씩입니다. 그것 또한 아침마다 제가 다려줍니다. 제가 전업주부인 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소소히 많은데 이번 주말만 유난히 섭섭해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와서부터 신랑과 말을 섞기가 싫어집니다. 지금도 눈물이. 그동안 하려고 한 제가 듣는 소리가 고작 저딴 소리인지 처음 결혼해서 2주 동안 인사드리고 바빠 못 찾아뵐 때 전화 오셔서 우리 아들 살은 안 빠졌나? 하십니다. 그 말에 살 빠지게 하면 난 죽겠구나 싶어 정말 열심히 먹였습니다. 도시락에 아침까지. 지금은 6개월 사이에 7kg나 쪘고요. 찌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쪘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6년 후 후기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6년 전 우연히 제가 쓴 글을 보게 됐네요. 저는 4년 전 5월 만 3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때 당시 전 남편은 전문 직종이지만 서비스 분야에 있었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길래 지금 내가 벌고 있으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봐라. 아이가 없을 때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라 했더니 며칠 뒤 정말 사직서를 내고 집에 왔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집에서 논다 하여 눈치를 주거나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당당하게 쉬라고 당신은 지금 쉬면 60이 되기 전까지는 쉬기 힘들지 않겠냐. 놀 때 편하게 여행도 다녀오고 실컷 놀아라 하면서 골프 배우라고 등록비까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1년을 푸근하게 쉬더군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요.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한풀 꺾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욱더 강해지셨죠. 자격지심이셨는지
아들이 놀고부터 생활비에 보태라면서 50만 원이 든 봉투를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닥으로 툭 던지시더군요. 거절하였으니 받아라 하시길래 받고 나중에 생신 때 다시 돌려드리려고 봉투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받았을 때쯤 전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짜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참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약속한 사람이란 존재의 배신감이 정말 힘들게 하더군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고 눈이 퉁퉁 부었는데 다음날 아침 저희 집 근처 장에 왔다가 화장실이 급하여 저희 집에 왔다고 오셨다군요. 참 뻥 찌는 핑계로 방문하셨지만 그냥 퉁퉁 부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나오셔서 장에 갔더니 우리 아들 좋아하는 도넛 있길래 사왔다 하시면서 봉지를 여시더군요. 제 퉁명스러움에 저 몰래 다시 아들에게 왜 그러냐 물으셨고 두 분의 짜고 치는 고스톱 걸린 거에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그 뒤부터는 생활비 명목의 봉투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마음 편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저에게 대놓고 싫다고 밉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항상 아들 뒤에서 아들 조종하는 어머님이셨죠. 결혼 첫 해는 둘의 성격 맞춘다고 싸웠고 1년 동안 3번 정도, 그 뒤로는 항상 시댁 문제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 설날 전에 설 연휴가 4일 있었고 설 전날 당일 시댁에서 보내고 설 당일과 그 다음날 친정에서 보내고 마지막 하루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설 며칠 전 어머님이 전화 와서 명절 당일날 오후에 어머님 친정이랑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리조트를 잡아서 가니 같이 가자고 하네요. 전 싫었습니다. 그 전에 설에도 갔었는데 시외할머니, 시외삼촌, 그리고 시외삼촌 초딩 아들 둘 그렇게 왔더군요. 시외숙모님 친정 가시고요. 이틀 동안 설거지에 애들 뒤치다거리에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몸살이 크게 와서 저희 친정에 세배도 못 드리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기에 이번에는 알겠다는 말 대신에 저희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녀오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안 간다고 하니 못마땅해 하며 입을 닫더군요. 설 당일 점심까지 먹고 일어서서 친정 가려니 너네는 리조트 정말 안 가지 하며 다시 물으시길래 네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설이 지나고 전 많이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염이 잘 오는데 설 며칠 후부터 장염이 왔고 동네 나름 큰 병원 응급실에 2번이나 가서 링거를 맞았지만 계속 아파서 결국 대학병원까지 실려갔습니다. 친정이 대학병원 근처라 엄마 아빠가 부랴부랴 응급실에 오셨고 검진 결과는 장염이 맞는데 장염 환자치고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입원을 해야 한다더군요. 장염으로 이 큰 대학병원에 입원한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입원하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위암 수술 환자도 일주일이면 퇴원시키는데 장염으로 8일 입원을 했습니다. 간 수치, 췌장 수치, 자가 면역 수치가 정상 범위 밖에 있더군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살다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전 남편이 직장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시기였고 이 시기만 지나고 집 밥벌이하고 안정되면 그때 정리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오고 작은 일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 싸우고는 이혼하자 했습니다.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고. 그 이야기를 카톡으로 한 게 지금 좀 후회됩니다. 직접 보고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 얼굴조차 쳐다보기 싫었고 그냥 회사에 앉아 눈물만 나는 상황에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혼하자 하게 되었고 마지막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더군요. 전 남편 폰으로 저에게 전화하였더군요. 그러면서 1시간을 혼자 말씀하시더군요. 요약하자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냐. 돈을 모았니? 애를 낳았니? 였습니다. 본인 아들 백수 1년 차에 2대 있던 차 중에 한 대 처분하고 생활비에 보탰고 백수 남편이 언제 취직할지도 모르는데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제가 애라도 덜컥 가져서 본인 아들 공사판 애라도 등 떠밀어 보냈어야 현명했을까 싶었습니다. 1시간 말하는데 2마디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일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요. 왠지 토달면 1시간 할 거 2시간 하실까봐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통화 후 제가 결혼할 때 예단으로 드린 반상기 세트를 보냈더군요. 취향 맞춰드리려고 백화점 가서 반상기 고르라고 하시더니 어디 어디 장인이 만든 녹그릇 사오너라. 그게 무슨 동 어느 골목에 가면 무슨 가게에서 판다라고 해주셔서 엄마랑 가서 1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비닐도 안 뜯으셨더라고요. 반상기 말고 이불이랑 수저랑 현금도 드렸는데 반상기만 다시 주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 결혼할 때 제 통장 잔액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사를 해서 원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거 백수 전 남편 덕에 할 거 없었고 같이 산 신차는 지 명이라도 지가 가져간다길래 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구질구질 하길래 니 다 해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 집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가져 나와서 내가 앞으로 잘 살면 자기 덕이라고 할 사람들이라 그냥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원룸에서 1년 살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열심히 저축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2천만 원 가까이 모으고 친정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자립심이 강하고 혼자 해결하는 성격인데 부탁 말씀을 드리니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흔쾌히 빌려주셔서 24평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1년 뒤 할부를 좀 많이 해서 차도 한 대 다시 샀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을 하였고 지금은 자녀까지 있는 걸로 둘러둘러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혼 후 연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황하여 이 남자 저 남자 대충 만나고 헤어지고 하다가 2년 전 새로 이직하여 직장에서 2살 연하 만나 연애합니다.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데 지금은 잠시 또 친구의 상태로 있고요. 한 번도 왜 이혼했냐는 말을 묻질 않길래 한 달 뒤쯤 제가 왜 이유를 묻지 않냐고 물으니 그냥 느낌상 네가 불륜, 도박, 사기 이런 게 이유가 아닐 것 같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말하더군요. 진지하게 다시 너의 잘못으로 인한 이유는 아닐 것 같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네요. 아직도 이 친구랑 친구처럼, 연인처럼, 남매처럼 웃으면서 지내고 아직 다시 결혼에 대한 용기는 없어 당분간 생각 없이 연애만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가끔 제 집에 와서 부러워합니다. 만날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나도 이런 집에서 혼자 살고 싶다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말할 상대가 있다는 거 참 부럽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전 남편이 이혼할 때 했던 말들 중 부인이 능력 있음 다들 부러워하던데 이혼할 때 되니까 안 좋네. 너무 당당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나름 전문직에서 일합니다. 급여도 여자치고는 많이 받습니다. 이제 내 돈 번 만큼 내가 다 써서 너무 좋고 1년에 한 번 해외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싶음 밤새 술도 마시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시간 될 때 영어 인강도 듣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현지에 가서 먹을 정도로 나름 즐기면서 재밌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사람들이 내 가슴에 꽂은 말들이 생각날 때면 급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법원 나와서 기분 어떠냐는 전 남편의 질문에 땡 같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봤네요. 그 뒤를 정말 땡 같은 하루하루를 1년 이상 보낸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정말 많이 괜찮아졌고요. 하루는 카톡 프로필에 행복합니다 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카톡이 난리가 나더군요.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하나같이 뭐 좋은 일 있어 이러더군요. 전 일상이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제 일은 이제 감당이 되고 해결이 되고 수스르게 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 눈빛, 관심은 오히려 저에게 창과 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관심 받아도 그러려니 하고요. 안 맞으면 이혼이 답이다. 이혼을 장려하거나 그러려고 이 글을 쓴 건 아닙니다. 20대 때의 제 푸념글을 남기듯 지금 30대 이혼녀로서의 삶의 푸념글입니다. 나름 잘 살고 있고 빨리 일어섰다는 자랑글로 보이셔도 이해해 주세요. 솔직히 자랑도 조금 했습니다. 6년 동안에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압축 10번 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추가 글 좀 적을게요.
다른 제목 보면 후기라고 적지만 전 후기는 없고 그냥 편하게 몇 자 더 적겠습니다. 댓글을 보다가 이혼 생각한다, 용기를 얻고 간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용기를 드리기 위해 적은 글은 아닌데. 이혼이 누군가의 잘못이고 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이고 그 모든 선택의 대가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정은 굉장히 보수적이십니다. 아버지가 엄하시고 화내시면 정말 무섭고요. 친정과 이혼한다고 하여 상의하고 의견 나누고 이런 절차는 없이 엄마에게 통보하였고, 아빠 아시면 난 다시는 친정에 못 가겠구나 생각하여 원룸을 서둘러 구하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전 엄마가 아빠께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 7시 조금 넘은 시각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아마 출근하셔서 바로 전화하신 듯 했습니다. 받을까 말까 무섭고 두렵고 했지만 일단 전화를 받으니 정말 차분하신 목소리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정리해라. 다 정리되면 그때 보자 하셨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고 그때도 통화 후 많이 울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아빠의 말씀을 듣고 전 남편에게 우리 한 달만 별거하다가 이혼하자. 별거하면서 생각 좀 해보자 하였지만 단칼에 끊더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 참 고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혼하였고 이혼하는 중이나 후에도 단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제 이혼으로 살이 빠지는 엄마, 10년 금연하셨는데 다시 담배를 태우시는 아빠를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제가 그 앞에서 어찌나 힘들다 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가족들이 많은 의지가 되었지만 내 선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항상 주인의 마음으로 부모님께는 잘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몇 년 힘들다가 이젠 괜찮아졌다. 하지만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 숫덩이를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도 품고 있던 숫덩이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분. 이혼 후 1년 안쪽쯤 죽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혼 이후 열심히 살자. 엄마 아빠만 생각했고 이혼 후 엄마가 단정하고 굴러가는 대로 살아라 하셨는데 정말 그런 딸이 되고자 노력하며 지금 이날까지 온 듯합니다. 강하게 살자 맘 먹었는데 지금은 모질고 독하게 사는 제 모습에 한 번씩 깜짝 놀라면서 서글퍼질 때도 있고요. 아직도 선택에 대한 제 책임은 등에 큰 짐이 되어 업고 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과거에 사람에 대한 질타가 많으신데 처음에는 저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없고 기억도 조금 흐려집니다. 애정이 있어야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법원 나오고 그 뒤로 둘 다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이 삽니다. 저희는 정말 깔끔한 사람들인 것 같네요. 다만 그냥 전 시어머니가 네가 돈을 모았니? 애를 낳았니? 그 말만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많이 생각하고 노력 중이고 애는 꼭 낳고 싶습니다. 앞에 글에 제가 26살 새댁이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 만 33살입니다. 지금 임신하더라도 고령 산모이겠죠. 그것이 참 두렵지만 때가 되면 저도 좋은 사람과 새로운 연이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희비를 교차하며 삽니다. 결혼보다 어려운 게 이혼이고 이혼보다 더 어려운 건 또다시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이혼이라는 좋은 글씨, 남들은 세상이 변해 괜찮다고 하지만 막상 저에게 닥치는 현실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아닌 듯 합니다. 현실은 가끔 모든 걸 내려놓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을 만큼이요. 그 참혹한 일이 주위의 말과 시선이고요. 제가 앞선 글에 너무 미화시켜 적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지금의 제 현실을 적은 글입니다. 그중 빠진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혼자의 선택이지만 가족들까지 적지 않은 영향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격려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격려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저희 행복에 앞서 여러분의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